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 이 자리죠? 왁자지껄. 예. 김종대 의원 천공 의혹과 관련된 문제를 터뜨렸을 때 여기에요? 여기였어요? 여기인데 아, 뭐 진짜? 아직도 조사받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또 조사를 받으시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 뭐냐면 그때는 아주 강력하게 나왔어요. 하루 하루 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고발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갔었죠. 근데 이번 건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건 뭐 더 나올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취재윤리나 이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취해왔던 스탠스하고 전혀 다른. 달라요? 오히려? 야, 그렇죠.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그렇고 뭐 이게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왔고 가짜 뉴스다라고 하고 이랬었는데 이거 빼박이잖아요. 이번 건은 본인들도 대통령실도 이거는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추가 보도를 예고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 수순이 뭐다라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설쳐대기는 어려운 정도 수준의 아주 민감한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의 포지션에 있는 이제 공직자니까 뭘 아니 그런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지 말고 제가 무슨 실드를 좀 치자고 실드를.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의견을 안 내고 있는데 비유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야당 당대표, 내 이름도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야당 당대표의 부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선물을 만약 받았다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자, 그러면 서울시장의 부인이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특정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폭로를 했어요. 부산시장, 대구시장, 광주광역시장 이런 정치인들의 부인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고 명품은 다 받고 또 명품 아닌 거는 안 받고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됐다고 하면 만약 정치적 경쟁자 또는 반대자 쪽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 사실이 폭로가 됐을 때 어떻게 했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 문 대통령 영부인이 누구였죠? 김정숙 여사. 김정숙 여사님이 그때 무슨 브로치를 차고 계셨는데 맞아. 그게 8천만 원짜리다. 몇 억짜리 알고 보니까 뭐 2만 원짜리였어요. 그거 가지고도 비싼 브로치를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엄청 비판했는데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이걸 만약에 받았다면 임기 시절에 가루가 됐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중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한국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대통령실이 또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겁을 먹고 있든 아니면 이번에 걸린 놈들 다 죽인다고 벼르고 있든 뭔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부승찬 대변인과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상황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고가 안 올라가나? 아니 왜 그러냐면요. 섭섭합니다. 그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뭐뭐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보지 못해. 물어볼 만한 배짱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차마 물어볼 수가 묻지를 못해요. 어떻게 감히 물어봅니까? 사실 확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직 참모들에게 이실직고 하기 전에는 용산 참모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아도 모른다. 그렇죠. 알아도 그리고 모르는. 한마디로 이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감히 질문할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이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초원 복국집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뭐라고요? 초원 복국집 사건. 초원 복국집. 복국집? 그 당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기춘이었는데 김기춘 당시 그분을 비롯해서 김영삼 선거 캠프의 주요 관계자들이 부산에 있는 초원 복국집에 모여가지고 지역 감정을 선동할 작전을 짜는데 그거를 정주영 대선 캠프에서 녹음을
녹취합니다. 네. 녹취를 따는데 문제는 지역 감정 선동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불법 녹음한 게 더 나쁘다는 식으로 조선일보를 위시한 사람들이 이제 프레임을 짜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요번도 그거를 시도할 텐데 네. 그런데 가장 대신에 그게 잘 안 통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후보나 후보 가족에게 주의를 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첫 번째 글씨 따이지 마세요. 글씨 따이지 마세요. 한마디로 함부로 뭐 쓰지 마세요. 친필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친필보다도 더 위험한 게 목소리 따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이겁니다. 영상 따이지 마세요. 특히 얼굴 따이지 마세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과 육성이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만약에 용산 대통령제 참모 입장이라면은 대응 전략이 마땅치가 않아요. 대응이 전략이 왜냐하면 없다. 영빈 얼굴이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나오고. 이 함정 취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이걸로 프레임을 씌울 거다. 이 취재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 함정 취재가 종종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실화탐사대라든지 직접 대면했을 때 밝히기 어려운 것들 하지만 알 권리가 있고 뭐 피해자를 위해서 필요한 진술들은 언론에서 함정 취재를 통해서 하잖아요. 카메라 몰래 숨겨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워낙 이게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된 문제니까 다들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 취재 윤리가 맞느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함정 취재를 하기 전에 선물을 주니까 선물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진짜 선물을 받아? 그때 이제 뭐 백수십만 원 하는 화장품을 샤넬 화장품을 줬고 받았다는 저도 걸.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그걸 뭐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어쨌든. 안 받습니다. 예. 아이 뭐 한번 받아봤으면 좋기는 하겠어요. 어쨌든 근데 공직자의 위치에서 그걸 받을 수 없다. 뭐 배우자가 공직자인데 대통령인데 더더욱 받을 수 없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 그 행동을 한 것 자체는 천번 만번 이야기를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이 취재 윤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그 취재 윤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최초부터 이것이 조작과 기획에 의해서 취재를 했느냐 선물을 주니까 받더라는 것 아니에요. 그걸 들었던 뭐 기자가 진짜 선물을 받는 건지 한번 해보자고 일종의 함정 취재가 아니라 탐사 취재를 했을 수 있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죠. 윤리적으로 맞다 안 있다 따지지만 그것을 받았던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떻게 300만 원짜리 백을 준다고 그걸 널름 받습니까? 관계 그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백이 아니고 처음에는 화장품이고.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논란이 되긴 하지만 취재윤리 쪽으로 가서 이것을 프레임으로 씌워서 가짜뉴스 공작과 기획에 의해서 야당이 정치적 경쟁자가 또는 유튜브 채널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보도의 태도를 보일 건지는 좀 봐야 하는데 대통령 영부인이 당선인도 아니고요. 취임하고 난 뒤에 이런 선물을 갖다 줬다고 받았다? 저는 부끄러워 죽겠는데요. 어떤 공직자의 부인이 누가 이런 걸 갖다 준다고 봤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욱더 몸 관리 그리고 상황 관리 그리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부인으로서 처신호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그 기간 동안에도 그 배우자에 대한 논란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걸로 인한 리스크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나와서 사과 방송까지 했잖아요. 경력 위조부터 해가지고 그랬으면 더 조심했어야 됐는데 전혀 반성이나 사과가 그럼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는 거고.